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 학회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건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익숙합니다. 선생님들 좀 회차마다 좀 자주 뵈는 것 같아서. 네, 처음보다는 좀 많이 편안하시죠? 네, 좀 익숙해졌습니다. 네네. 우리 조성진 선생님, 건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건선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피부가 자극받는 경우, 자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다치거나 수술한 자리에 좀 건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꼭 그 정도가 아니라도 긁거나 네. 자꾸 반복적으로 자극받으면 그 부분에 건선이 쉽게 생기기도 하고요. 네네. 뭐 목감기나 이런 감기를 앓고 나서 건선이 잠깐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건조한 날씨, 그러니까는 목욕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뭐 네. 계절이 바뀌어서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좀 비만인 분들이 네네. 조금 더 나빠질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들 수 있고요. 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흡연하지 않는 경우보다 네. 좀 건선이 심하게 생기는 확률이 경우가 높군요. 높습니다. 담배를 태우시면 좀 많이 건조해져서 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 원인은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면역적인 어떤 건선 자체가 자꾸 이제 면역학적인 어떤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네. 그런 부분에 담배가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고요. 네.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보고에 따라서는 거의 2배 정도 건선이 심한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술도 약간 영향이 있나요? 술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술은 담배만큼은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되는데요. 네네. 술도 과음하시는 경우는 몸이 좀 피곤해질 수도 있고, 네. 어떤 그 면역학적인 조절 이상을 또 유발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술도 좋을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혜웅 선생님, 우리 그 건선의 각질을 벗겨내는 것은 도움이 됩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건선이 이게 피부가 두꺼워지는 병이니까 네. 이걸 벗겨내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할 수도 실제 있죠. 건선이 처음 생겼을 때 어린 나이에 건선이 생기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뜯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건선 피부는 뜯어내면 더 심해지거든요. 정상 피부와 건선 환자의 그 피부를 비교해 보면은 네. 표피가 건선 환자가 한 3에서 5배 정도 두꺼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뜯어내거나 각질을 갖다가 탈락을 또 시키게 되면은 네. 건선 병변은 더 심해지게 되죠. 건선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떼어내고 그러면 진짜 실제 심하면은 피가 나기도 해요. 네, 그걸 아우스피츠 사인이라고 하는데, 건선을 이렇게 건드렸을 때 자극을 주면은 무조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습제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각질 연화제 정도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조절해서 완화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군요. 알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건선이 악화되기도 하나요? 네, 여름철에는 되게 건선이 좋아지고 네. 겨울철에는 악화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여름철에는 이제 자외선이 건선의 치료에 좀 도움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좀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그 편도선염을 앓고 나서 건선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의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조성진 선생님? 건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그중에 물방울 건선이라는 병변이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네. 그게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기존에 이제 건선을 앓고 있던 분들이 나빠질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 세균에 의한 뭐 어떤 면역학적인 변화, 뭐 그런 것이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네, 네.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아서 네. 환자분들이 뭐 감기나 이런 거 걸리는 거는 좀 조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건선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건선을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건선 환자분들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의 말을 잘 신뢰하셔야 돼요. 처방을 신뢰하고. 일단은 처방을 해서 약을 쓰고 바른 약이랑 먹는 약 그런 걸 처방했을 때 이게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도 똑같아 막 그러면서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치실 수 있죠. 예, 맞아요. 근데 네. 피부과 전문의의 어떤 그런 의견을 잘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조금 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해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1번은 환자분들이 힘들어도 의사의 처방을 잘 믿고 따라와 주시는 게 시간이 조금 1번이고요.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화 요인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요즘 건선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건선 환자와 비건선 환자를 이렇게 우리가 그 잠을 자는 걸 갖다가 비교해 보면요.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야지 네네. 더 잘 잘 수 있는데 네. 그게 분비가 떨어져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선 환자분들이 그런 어떤 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고 숙면을 못 취하는 경우도 진료실에서 많이 때에 따라서 보거든요. 불면증도 네, 좀 그런 심하신 경우도 분들도 있어요. 계시군요. 그래서 잠을 잘 자면 확실히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건선 환자분들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피부에 좋은 게 몸에도 좋은 거 그리고 건선 환자에도 좋은 거 그러니까 바른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약도 잘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술, 담배 피하고 정말 좋은 생활 리듬과 좋은 생활 자세를 갖는 게 결국에 건선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게 또 참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혜영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까 제가 못했지만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이거는 정말 건선에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저는 환자분들한테 피부병이지만 정신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병이다. 이거를 항상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본인의 전신 상태, 뭐 본인의 전체적인 컨디션, 스트레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 관리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 내용 보면 의사들 맨날 뻔하게 하는 내용인데도 선생님들도 그게 참, 건선에 중요해요. 참 선생님들도 그런 고충들이 있으시겠어요. 선생님들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100% 그렇게 사시는 건 참 쉽지. 솔직하신 선생님. 아 인간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그 보습제를 바르게 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정기현 선생님. 예.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지금까지 악화 요인인 건조함을 막는데 네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보습제를 잘 발라주면 피부 장벽 기능도 개선이 되고 네. 염증도 좀 완화가 될 수 있고요. 네. 발라줌으로써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가려움증이라든지 갈라짐, 뭐 건조함 이런 걸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바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세안이나 목욕을 하고 나서 피부가 좀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즉시 보습제를 좀 발라주고요. 건선 병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차례 더 발라줌으로써 건조함을 좀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이제 또 바르는 약이랑 보습제를 동시에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기도 했는데 사실은 둘 사이에 좀 시간을 두고 바르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둘을 동시에 발라야 된다면 일단은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건선 병변에만 바르는 약을 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습제를 먼저 바르게 되면 바르는 약이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바르는 약의 자극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각질 같은 걸 좀 정리를 해줌으로써 바르는 약이 좀 더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역으로 바르는 약을 먼저 바르고 보습제를 발라버리면 병변이 없는 정상 부위에도 바르는 약이 묻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우선은 보습제를 잘 발라주고 바르는 약으로 건선 병변에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바르는 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건선에 좋은 좀 영양 성분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제일 진짜 많아요. 아 왜냐면은 생활 속에서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이니까요. 뭐 먹어야 돼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네네.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요.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예, 예. 음식은 사실은 네. 딱 정해서 이게 안 좋다 좋다는 가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고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특정 음식이나 특정 영양 성분이 건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는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영양 성분 중에 뭐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요 정도의 연구들은 있으니까 인스턴트 식품을 좀 피하면 좀 좋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이제 추정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어떤 음식을 꼭 이거는 좋고 저거는 금해야 됩니다. 이런 건 없고요. 네. 뭐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비만이 분들이
건선이 좀 심할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좀 저칼로리 식단, 네. 그러니까 어떤 영양 성분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는 저칼로리 식단을 좀 유지를 해서 체중 조절을 골고루 하시는 드시되 게 그렇죠. 좀 이왕이면 단백질이나 이런 맞습니다. 위주로 채소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예,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칼로리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네. 이 정도. 하지만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골고루.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선은 그냥 정말 바른 생활을 하면 완화가 되는 병인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효과적으로 건선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올바른 정보로 건선을 치료 또 관리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건선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건선의 전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미리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